디지털렉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새로운 기준을 뜻하는데요. 199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자리 잡은 새로운 경제 질서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고성장과 금융산업이 중심이던 정부와 또 기업의 화두가 이제는 공정거래 무역 등 친환경 중심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달라지는 시대의 흐름에 나는 과연 잘 적응하고 있는 건지, 혹시 시대를 거스르고 있거나 정체돼 있지는 않은지 이번 여름 휴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 코스닥 역시 강보합권에서 490선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 1778선까지 오르면서 영고점을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시황 소식부터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 상승 마감 소식에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신과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승폭은 다소 둔화된 상태인데요. 그리고 1770포인트는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2시 구간 코스피는 현재 5포인트 오른 177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75포인트에서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에 빠르게 1778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연중 최고치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현재 모든 이평선을 상회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3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온 상태인데요. 330억 원 이상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도 1,900원 이상 강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 기관만이 투신을 중심으로 900원 이상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9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재 1포인트 오른 49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91포인트의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에 489포인트와 491포인트 사이에서 좁은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을 마감한 12시 구간, 현재 490포인트는 지지하면서 강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85억 원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이 52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이 99억 원 매도하면서 지수 상승이 조금씩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반여 만에 1880원대 중반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7원 90전 하락한 118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고, 또 여기에 환율이 1180원대로 진입하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 가치가 오르고 있는데요. 또 2분기 경제 성장률 호조와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인 점도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가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1% 이상 오르면서 82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어제 이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0.1%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0.4% 오르면서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모비스 모두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LG전자는 4일 연속 오르면서 0.9%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의 서울반도체가 2%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SK브로드밴드도 0.5%, 0.8% 약보합으로 움직이고 있고, 포스코 ICT가 시총 4위로 올라오면서 7%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동서와 태웅만이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과 메가스터디가 0.2%, 1% 이상 오르면서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도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닝 모멘텀의 국내 주가도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들 체크해봤습니다. 삼성 SDI가 0.5%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LG이노텍이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실적을 발표한 대우건설은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SKC와 제일모직은 현재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주는 전통적으로 2분기에는 비수기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조정 상세를 이어왔는데요. 이런 악재가 미리 반영됐다는 소식에 게임주 실적 발표를 계기로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 네오이즈 게임즈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현재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CJ인터넷과 NC소프트가 0.8%,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액토즈소프트 역시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네, KT에 이어서 LG전자가 태블릿 PC를 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태블릿 PC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관련주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디오텍이 6%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엔스퍼트도 7%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인터파크가 5%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와이브로 관련주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KT가 오늘 2014년까지 무선 인터넷 시장에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와이브로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리테크가 12%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화 정보통신부터 영호통신까지 모두 2%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일 연속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승장에 맞는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2년여 만에 코스피 지수가 1770선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다시 오름폭을 소폭 떠늘리면서 1770선 중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외국인들이 5거래일째 사자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 역시 3거래일 만에 매수에 동참하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 모시고 시장 흐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비숍님. 네. 먼저 국내 증시 오늘도 역시 오르면서 연고점을 뛰어넘고 이제 1800선 돌파를 시도하는 움직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는 어떤 점들에 유의를 해봐야 하는 건지 오늘장 이슈들 다시 한 번만 짚어주세요. 네, 예. 연고점을 넘었습니다. 연고점이라는 건 가장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넘는 거를 미리 예측한 사람하고요. 예측하지 못한 사람하고 수익률 차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대응이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연고점을 못 넘는다고 봤던 사람들은 흔들릴 때마다 손절이라든가 추격을 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꾸준히 준비했던 사람들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연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흐름이 아닙니다. 넘었으니까 추격하면 바로 수익이 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종목별로 편가르기도 일어날 뿐더러 또 차별화도 일어날 뿐더러 오르는가 싶으면 중간에 흔들어 버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넓은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난주에 연장 월화수 3일을 나와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650선이 이제 뒤돌아보니까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걸 이제 아실 거고요. 이번 패턴은 1850선까지 올라간다고 일단 잠정적으로 설계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올라가진 아니할 것이고요. 지금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만 투신권의 매도, 즉 환매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계속 나올 건데 주포 세력으로 기금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포가 이제 외국인이긴 합니다만 기금이 힘을 보태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살이 많이 붙은 소갈비 같은 그런 장세가 되느냐 아니면 닭갈비 같은 장세가 되느냐 바뀌는데요. 넓게 봐서 이 장을 제압하는 방법은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는 매매가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기 매매를 하시는 개별화된 종목은 지극히 조심해서 단타 매매로 계속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금일 패턴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건데요. 내일은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전에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답습해서 말씀드리면 다우지수가 11,000, 우리나라가 1850 부근 요게 1차적인 상승 목표치가 될 거라고 보고요. 하반기 내내 보시면 2,000을 한번 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WDB 깊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시고서 접근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는 이런 패턴이 될 테니까 이번 기회는요. 이미 1650에서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게 가장 수익이 좋을 것이고요. 아직 자리를 못 잡으신 분들은요. 단기 매매를 하다가 물리는 일이 없도록만 유의하시면서 주도주에 대한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기금 쪽이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어제도 1,000억 원 이상 샀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272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지금 찰실한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연기금이 산다는 점에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또 1,800선으로 지수가 다가감에 따라서 투신권 그러니까 펀드 환매 물량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기금에 주목을 해보자는 말씀 덧붙여 주시면서 또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좋은 종목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아마 좀 소외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서서히 뭐 20%, 15% 막 수익이 나실 건데요. 팔지 않고 계속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흔들림이 있더라도 종지는 한 1850까지 가면서 수익을 달성하시면 종목별로 한 3, 40% 수익은 만들어내시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아예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기조를 계속 유지하십시오. 짧게 빨리빨리 하셔야지 여기서부터 이제 지수에 취해서 내 종목도 빨리 갈 거야라고 이제 여기시고 밀고 나가다 보면 잘못하면 꺾이는 흐름에 또 아프게 되실 수 있으니까 단기 하시는 분들은 계속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비숍님께서 들고 나오신 오늘의 관심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뭐 단기 형태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경인양행 가지고 왔고요. 예. 동사는 염료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 숨어있는 재료로는요, 반도체, 중간체, 이런 부분을 미국 두표공사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용 전자재료를 생산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 형성이 됩니다. 1분기에는 적자가 조금 났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매출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판관비 부분이 있어서 적자로 체결됐기 때문에 실적도 아마 문제가 없지 않겠나 판단을 해보고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 차트가 되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 지금 길게 해놔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넓게 숲을 바라보시면 이것만 넘으면 뭔가 얘기가 되겠다 싶은 그런 차트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덧받침을 해주느라 거래량도 하나 착 치솟아 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시면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넘고요.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말아올리는 흐름. 오늘이 최종 흔들림의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500원 지금 손절 가격을 설정을 해드리겠는데 오늘은 3,500원까지 왔다리 갔다리 급격하게 할 겁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가 심할 건데요. 될 수 있는 대로 쫓지 마시고 3,500 부분에 가까이 가서 매수를 해주시고 손절 가격 3,500원은 꼭 엄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맞아 떨어지게 되면 위로 폭발을 하게 되면 한 4,500원까지 순간적인 급등이 가능한 그런 차트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차트 유망주로서 또 세력이 있다 판단되는 종목으로서 경인양행을 관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숍님의 관심 종목 경인양행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015-8500-1110번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 블랙홀님께서요, 삼복 무더위가 장난이 아니라고 더위 건강 조심하시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비숍님이요, 언어의 마술사 같다고요. 소갈비 같은 장세가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비숍님, 네. 재미있는 문자가 또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주식을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이 올라가니까 나도 한 종목 있으면 수익이 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처음엔 수익이 잘 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요. 손절이란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수익 날 때까지 쥐고 있다 보면 맞아 떨어지고요. 주식을 보통 시작하실 때는 장이 좋아서 할까 말까 하다가 점점 좋아지니까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폭발하는 장세의 끝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들이 많이 보시게 되고 그 이후에는 실패를 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재 가치라는 개념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식이라는 부분은요, 종목별로 내재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퍼도 있고, PBR도 있고, 여러 가지 따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조금 공부를 하시고요. 이유 있는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좋다, 어쨌다, 다 필요 없고요. 내가 볼 때, 내재 가치는 이 종목은 이렇게 얼마 정도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지금은 저평가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부터 준비를 하신다면 초보자일지라도 10년 이상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익을 안정되게 낼 수 있습니다. 주식은 기본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내재 가치라는 부분의 파악에 먼저 공부를 하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문자 종목 상담 시작을 해봐야겠죠. 먼저 동부 하이텍을 보겠습니다. 8598님의 종목이고요. 매수를 할까 하는데 오늘 사도 될는지요?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동부 하이텍은 상당히 세력이 붙어 있고요.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다만 앞부분에 급등세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내용은 이제 아실 건데요.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내부적으로 이제 위탁 생산, 반도체 부분에 위탁 생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구체화를 시킨다면 미국에 들어가는 자동차용 반도체를 위탁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미국 내 블랙박스 시장에 어떤 해당이 되는 실제로 동부 하이텍이라는 공장은 지금 풀 가동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재무 구조 자체는 그리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농약 업체에서 전자재료 쪽으로요, 또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쪽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윗부분에 올라오면서 12,000원, 13,000원대 이전 고점까지 다 채워놨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대로 매수를 고려할 만한 상태가 되는데 조정의 양상이 문제입니다. 윗부분에 커브를 만들어서 빠졌기 때문에 쉽게 빨리 올라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현재 매수를 하시는 걸 고려하는 건 맞는데요. 절대로 한 방에 다 사시면 안 되는 종목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떤 패턴이 예상이 되냐면 어느 정도 11,000원까지 올라가면 다시 또 내려갔다가요. 또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꺾어주면서요. 박스 비슷하게 만들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거기 때문에 조금 사시고 위에서 팔아주시고 또 사시고 팔아주시고 이런 과정을 당분간 좀 거치시고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대비를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매수는 좋은데 좀 테크니컬하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동국 SNC를 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0,000원, 50%를 갖고 계신데요. 매도가가 궁금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8086님의 종목입니다. 동국 SNC도 봐주세요. 네, 동국 SNC는 풍력 관련 업체가 되겠고요. 최근에 너무 저가로 달리다가요. 이제 경기 회복, 업황 회복, 또 여러 가지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녹색 에너지 부분이 이제는 올라갈 때쯤 되지 않았냐? 왜? 글로벌 수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실적이 가시화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싸다 이런 평가가 함께 이탈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는 실적은 아직 안 좋은데요. 쭉 이탈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1차적으로 10,000원까지 목표는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10,000원에 사시고 아래로 다운해서 한참 동안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목표가를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일단 10,000원이 가장 두꺼운 저항선이니까 10,000원에 매수하신 이상 10,000원이 오면 두말할 것 없이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셨다가 10,000원에 오면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현재 패턴은요. 올라가는 흐름을 속도감 있게 올라갈 수 있으려면 9,000원 부분에서 꺾어서 다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걸 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걸릴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8,000원이 저점이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서 9,000원에 맞고 또 내리고 또 9,500원 맞고 또 내리고 그 다음에 10,000원 이렇게 도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게 생각지 마시고 이미 말씀드린 이런 구도로의 설계로 쭉 몰고 나가시고 기다렸다가 일단 본전에 오면 매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나중에 또 상담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에는 에버테크노를 보겠습니다. 6,83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손절 시점을 놓치고 또 장기로 간다면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은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일단은 손절 시점을 놓쳤다고 말씀하셨고요.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인지를 여쭤보신 건데요. 에버테크노 봐주세요. 비숍님, 6,83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네, 장기 투자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물론 가능한 종목 맞습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는 뭐 하다가 물리면 장기 투자가 되고 이렇게들 하시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장기 투자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현재 패턴은 일단은 윗부분에 들어가셔서 회사 내용은 괜찮은 회사인데요. 반도체 장비 업종 또 LCD 장비 업종 이런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도 상당히 기대되고 문제는요. 그런 부분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패턴에서 너무 일찍 들어가셔서 고생을 좀 하셔야 되겠다. 현재도 고생하고 있지만 그런 뭐 조금 안 좋은 예감이 듭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 윗부분으로 올려놓은 어떤 박스권 자체가요 굉장히 두껍고요. 이 부분이 왕단이 6,800원에서 7,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7,000원 부분서부터 위쪽으로는 8,000원까지는 상당히 두꺼운 매물대가 밀집돼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 의뢰하신 분께서는 본전 부분 이상 올라가기는 당장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현재 장기 투자보다는요 본전에서 살짝 수익이 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일단은 끊어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이 하단에 121선 올라오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5,700~8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 전후로 매집을 해주시고 장기를 몰고 가신다면 목표 가액은 10,000원까지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매수 가격으로는 장기 투자 생각보다는 일단 본전홈은 끊으실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비숍님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네. 한성 엘컴텍이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5,500원이시고요. 비중이 30% 있으십니다. 9845님의 종목인데요.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많으세요. 예. 최근 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좋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을 쫓다 보면요, 성향상 빠른 매매가 가능하신 분은 아무 탈이 없습니다. 돈 벌고 빠지는데, 그러나 빠른 매매가 가능하지 않은 시간적 여건을 가지신 분이 괜히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되시는 건데요. 이분도 굉장히 지금 암담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동사는 휴대폰 부품업체고요. 키패드라든가 이런 부분, 또 LED 이렇게 되게 됐고요. 금과 관련된 흐름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금값이 오르니까 급등을 했다가 그 부분이 꺾어져 내리면서 매물을 잔뜩 쌓아놓고 내려가서 향후에는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게 현재 상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매수하신 가격 대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손절은 불가하시지만 이런 가볍게 움직이는 흐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다리시면요, 4,700~800원까지는 일단 복구가 될 것으로, 여기가 제한할 수 있는 가격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물론 손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00원, 800원쯤 되면 손절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올라가는 흐름은 시간이 좀 걸려야 되고요. 앞부분에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은 교란을 만들어 놔서 조금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 이렇게 그 세력형 어떤 이야기거리, 또 누가 막 추천하고 막 개미가 막 몰리고 이런 종목을 하실 때는요, 해도 되는데 빨리빨리 도망갈 준비를 항상 하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재미있는 말씀과 함께 오늘 비숍님께 3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자, 좀 전에 비숍님께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 있잖아요. 경인양행, 다시 한번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3,680원, 좀 전에 그 가격대 그대로 있습니다. 이 가격대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하셨고요. 목표가 5,000원, 손절가는 3,500원 주셨습니다. 염료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경인양행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오늘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4포인트 오른 1773선에 걸려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5거래일 연속 사자에 나서고 있고요. 여기에 개인도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900억 원 이상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네요. 490선에 걸려 있고요. 역시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저소득 은퇴자 13만 5천여 명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 지원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은퇴자가 은퇴 이후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하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재정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민연금 보험료를 굳고 보조받는 대상층이 농어업인 외에 2개 계층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13만 5천 명으로 이들은 월 평균 2만 3천 원의 보험료를 내년 7월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그간 부모 봉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 부담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했던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부터 은퇴를 시작하면서 이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출시된 서민 전용 대출 상품 햇살론의 금리 수준이 금융기관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은 최저 연 8.8%에서 13.1%까지 편차가 매우 크고 상호금융사도 금리 상한에 근접한 상품이 많지만 조금씩 차이를 보였습니다. 업권별 금리 상한은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가 연 10.65%, 저축은행이 13.1%로 상호금융사가 다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저축은행 중에서는 솔로몬저축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들이 상한금리에 근접한 12%대 후반에서 13.1%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중소형 저축은행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호금융권도 시행 첫날인 어제 지역, 직장, 신협 및 금고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여 9.7%부터 상한선인 10.65%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금리 상승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전국 2,11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7월 소비자 동향지수에 따르면 금리 수준을 전망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8포인트 오른 13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7년 4분기에 156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배경에는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가 수준을 전망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3포인트 오른 142를 기록해 지난해 3월에 142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성남구 시가지 2단계 재개발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LH가 전국 138개 신규 사업장 가운데 사업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지역을 이달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어서 민원 유발 등 후폭 LH 관계자는 오늘 사업조정심의실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익성과 현지 주민 반응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왔다며 이달 말까지 포기 사업장을 선정해 내달 초부터 해당 지자체와 사업장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LH는 토지 보상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성과 현지 주민 호응도, 해당 지역 주택 공급률 등을 따져 성남 중동 1, 금광 1, 신흥 2지구와 수진 2지구를 포함해 일부 사업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업 포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오늘도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먼저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10%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서민 대출 브랜드를 뭐라고 부를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햇살론이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고 문자 참여도 해주셨는데요. 먼저 오늘 프리즌 할인 티켓 가져가실 세 분을 말씀을 해드릴게요. 코믹 뮤지컬 프리즌 할인 티켓 가져가실 세 분은요. 2409님, 8924님, 5624님이십니다. 또 책 선물이 있죠.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선물은 2746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증시전략센터에서는 VS의 정은성 팀장님 그리고 교보증권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증시전략센터와 함께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 투자 전략 신중히 세우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